어려서부터 지내던 같은 학교의 얼굴까만 친구. 학교 방과후도 같이 하고 방과후 수업이 끝나면 학교와 있던 언덕길에 내려와 서로의 집에 들러 시간을 보냈다. 같이 양궁놀이를 하거나 인기 만점이었던 닌텐도를 했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주말까지도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 무엇을 하든 같이 하게 되었다. 처음 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 토요일마다 가던 영화관길, 나는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씻고 또 친구 집 앞에 갔다.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친구가 나오면 우리는 한 블록쯤 되는, 지금은 짧지만 그때는 길었던 거리를 술래잡기를 하면서 다녔다.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도중에 보이던 와플집, 항상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는 없었던 그 와플집을 항상 지나야 했다. 영어 학원에서 어색하게 영어 단어를 말할 때면 아플? 서로 웃기 바빴다. 선생님은 항상 조용히 시키기 바빴지만 침묵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웃음으로 넘쳐났다. 늦은 밤 우리는 집에서 히히덕거리며 영어 학원 숙제를 풀기도 했고 몰래 서로의 숙제를 베껴 적기도 했다.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던 친구와 서로 다른 중학교를 배정받는 불상사가 생겼다. 내가 살던 집과 친구가 살던 집은 걸어서 1분,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나와 친구를 갈라놓게 되었다. 나에게 집은 친구와 같이 놀고 가족과 행복했던 기억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토록 내 집이 원망스럽게만 느껴졌다. 집이 조금만 친구가 더 가까웠더라면,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나는 부모님에게 이사를 가자 하면서까지 친구와 같은 중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중학교를 다니게 되어도 친구랑 예전처럼 어울려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중학교로 올라가 몇 주 동안 적응하는 새 친구는 유학을 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친구가 없는 중학교 생활을 보내야 했다. 내가 친구와 같은 중학교였다면 친구는 유학을 안 가진 않았을까 되뇌었다. 적응하느라 바빠 친구를 까먹어 유학 가기 전에 더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는 나 자신을 후회한다. 그 친구가 없는 중학교에서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어릴 때처럼 그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진 못했다. 그 친구가 너무 그리웠지만 시간이 약이 되듯 점차 그를 잊으며 지냈다. 바쁘게 공부를 하고 바쁘게 시험을 치르다 보니 어느샌가 나는 고등학교에 오르게 되었다. 이때 나는 여전히 그 친구가 보고 싶었지만 기억에서는 거의 잊혀져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밤 11시 넘어 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카톡.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와 있었다. 하이, 오랜만. 나는 상대가 누굴까 고민해보았지만 도저히 모르겠어 답장을 했다. 누구세요? 상대는 답장을 읽어 카톡에서 일이 사라졌음에도 잠시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상대는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 예상하여 내 답장에 당한 것 같다. 나 초딩 때 대치동에서 같이 놀던 김민준이야. 그제서야 나는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기억의 저편에 있던 그와의 기억이 먼지를 달고 일어나 새록새록 그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새벽 3시까지 내 핸드폰은 꺼지지 않고 계속 대화가 주고받아졌다. 친구는 유학 중에 잠시 한국을 돌려오게 되어 내일 카톡을 넣었던 것이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친구를 만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급히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시간은 금세 지나고 금요일이 되었고 나는 집에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다. 항상 봐오던 창밖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눈에 있는 식물은 더 파릇하고 도시는 더 생기가 넘쳤으며 눈을 따갑게만 했던 햇살도 나를 부드럽게 비춰주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한티역 옆을 지나는 항상 같은 길이었지만 그날은 한티역에서 놀던 어릴 적 나와 친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때 행복했던 추억에 나는 잠시 빠져들었다.
술래잡기를 하던 그때 영화관도 재밌었지. 즐거운 기억만 떠올랐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껴졌다. 그때 이후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네. 한티옥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내가 친구와 다니게 된 첫 영화관과 워플집 건물은 새로 지어져 사라져 있어 또 한 번 나를 슬프게 하였다. 그날 밤 나는 추억의 기쁨과 아쉬움을 간직한 채로 침대에 누워 다음날 친구를 만날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친구와 초등학교 정문에서 만났다. 친구는 어렸을 때처럼 나보다 키가 컸지만 내 마지막 기억에서부터 훨씬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다. 우리는 같이 거닐며 내가 살았던 집, 친구가 살았던 집, 같이 놀았던 놀이터, 우리의 흔적이 담긴 곳을 누비며 기억을 회상했다. 눈이 오면 썰매를 타던 내리막, 담장 너머 있는 비밀 아제트. 같은 장소에 우리는 있었지만 우리는 바뀌어 있었다. 아침에 일찍 친구를 만나 걷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혹시나 사라지진 않았을까 걱정하며 한티역 옆 골목을 굽이굽이 들어가 한 일본식 카레집 앞에 도달했다. 다행히 사라지지 않은 카레집. 영화관이 끝나면 같이 먹곤 했던 카레집에 오랜만에 같이 들어갔다. 비록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어 있었지만 이 집만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어릴 적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내 추억 하나를 지켰다는 생각에 나는 안도했다. 사장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찌 기억할까? 벌써 7년이 좋게 넘었는데. 아쉬움이 있어도 그곳은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카카오톡에서 시작하여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도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던 그 무수한 시간을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부족한 시간은 찰나에 흘러버렸다. 계속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이석하게도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 우리는 헤어지기 직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정확히 정한 것이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만나자. 나는 집에 돌아와 내 방 침대에 누웠다. 친구와 떨어져야 하는 원흉이 된 집, 그토록 엉망했었지만 지금은 참 고맙게 느껴진다.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계속 있었기에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멀리 이사를 해버렸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으리라. 이번 재회에 도움이 된 우리 집, 하지만 다음번에는 집에 도움이 필요 없다. 친구와 우리나라 어디로 오든 나는 찾아갈 수 있으리라.